이제 올해가 2020년도입니다. 올해는 이제 흰지의 해인데요. 제가 갑자년생 84년생입니다. 저도 쥐띠예요. 저는 푸른 쥐인데 원래 흰지가 상서롭다, 하얀색이 상서롭다고 하니까 좋은 뜻도 있거든요. 올해는 우리 남원 씨, 우리 농업인들께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의 이제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추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혹시 육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원래 1월달, 2월달부터 육묘를 하시는데 자가 육묘 많이 하신다고 전 보고 있어요. 저도 2012년 때부터 항상 출장 가면서 고랭지 지역, 그리고 우리가 중간 생간지, 평야지 다 대부분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육묘 관리에서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혹시 남원 요즘도 5월 초에 정식 하시죠? 이제 이 고창이나 이런 데는 일라이트 부직포로 해가지고 4월 중순이나 빨리 하세요. 근데 우리 지역은 분지긴 하지만 눈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엊그저께인가 낮 온도가 16도였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물론 저보다도 다 인생 선배님이시지만 16도까지 올라가는 걸 못 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좀 이상 기후에 따라서 걱정은 되지만 지금 좀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서 4월 중하순, 5월 초에 이게 뭐 날씨가 따뜻할 거니까 미리 정식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5월 5일 이 짝저짝 하루 이틀 이 지점에서 정식을 하셔야 서리 피해나 그다음에 우리 우박 피해,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 재배는 다 잘하십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시려면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또 만약에 생겼을 때 방지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리 제가 아까도 경영 분석 프로그램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약 한 병에 이제 면세까지 하면 15,000원, 20,000원 선인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면세가 안 돼서 이제 에이팝이나 다른 농약 사면 25,000원 비싼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병이 걸려서 그 약을 써야 하고 어떤 해충 때문에 피해가 왔는지 알아서 써야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복합적으로 쓰세요. 물론 복합적으로 쓰면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 드시잖아요. 근데 종합 비타민제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작물도 똑같아요. 영양제도 함부로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물론 돈이 우리 농가분들의 경영비가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되지만 그런 약제들을 많이 쓰면 또 손해가 옵니다. 작물이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그 자생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외에 이 병해충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병 관리는 잘 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원소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리작용을 하기 위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장애가 그 예방 대책. 이제 예를 들어 질소를 많이 비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탄수화물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다 키가 커야 하니까 밥 많이 드시죠? 이렇게 살도 찌시고. 근데 그런 것처럼 작물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뿌리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물에 관한 그 영양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연작장애를 넣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다 이론적으로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추 같은 경우는 한 포장에 4, 5년 이상 하면은 이제 연작에 의한 이제 병이나 선충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작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그 사진을 좀 찍어놨습니다. 뿌리 사진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다 잘 키우셨어요. 파종을 해서 비료도 잘 주고 정식도 잘 한 다음에 생리장애도 잘 극복하고 병해충도 잘 막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수확하고 건조도 아셔야 우리가 고춧가루를 그래야 이렇게 또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은 이제 물론 이제 고추 모든 거에 다 포함돼요. 우리가 이제 경영 기술을 잘 아셔야 이게 소득으로 직결되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실 때 이 마인드가 있어요. 이제 요즘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김청각 사장님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겠는데 농업에서 요즘 1인 유튜버가 뜨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기술원에 입사해서 경영 마케팅과 또 사이버 이 비즈니스 교육을 추진했을 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생거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 원엽이나 팔고 하기 힘들잖아요. 직거래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 농사를 다 생산물을 만든 다음에 판로가 중요합니다. 서로 지인들도 있지만 유튜브 활동도 하고 블로그 마케팅 그리고 네이버나 이렇게 SNS를 이용하셔가지고 판매 촉진을 하는 법을 혹시 남원에서도 우리 전자상거래 교육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내년에도 이제 어찌됐든, 올해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육이 또 내실 있게 하니까 그런 거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나이를 불문해서 받아놓고 그거를 활용하시면 이 소비자들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교육도 좀 많이 받아주세요. 우선 고추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저희 혹시 이제 여기에는 수록은 안 했지만, 작년도에 여름철에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에. 태풍이 제가 조사한 결과 7개가 직접 간접적으로 왔다 갔어요. 물론 남원도 많이 왔어요. 비가. 여기 우리 전라북도권도. 근데 이제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작년도 고추. 그랬더니 1,200만 톤 이상 이렇게 수확을 했대요. 근데 그게 작년보다도 2018년도보다도 더 수확이 7% 늘었대요. 그건 뭐냐면 침수 피해도 받고 했지만 원래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요즘은 역병 저항성 계통이 다 널리 있기 때문에 역병은 잘 안 걸리세요. 근데 탄저병은 비가 오면 노지고추에서는 쥐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작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께서 인식이 전환이 돼서 비 오기 전에 사전 예방적 방제를 했고 예방 약제를 쳤고 비가 온 이후에도 했기 때문에 노지고추가 그나마 7% 이상 더 수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왔어도 생산량은 늘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이번 주 기상 동향을 보니까 16도까지 주간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아마 올해도 날씨가 변덕이 많을 것 같아요. 심할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열대성 저기압에 의해서 태풍이 형성되면 자주 또 올 거예요. 아마 작년이 그게 시초가 아닐까 이런 분석도 전망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고추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니까 만약에 비가 오든 뭐 폭염이 지속되든 잘 대비해서 다수와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온도예요. 고추가 혹시 어디가 생산지인지 알죠? 원산지가 어디신지 알죠? 원래 근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고추는 더운 남아메리카 이쪽이 원래 원산지예요. 근데 거기에 고추, 땅콩 다 호박 다 원산지인데 이것이 이제 무역과 세계가 이렇게 실크로드처럼 다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고 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퍼졌어요. 유전자원이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다 퍼져서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다 모든 작물을 물론 다 섭취를 하지만 물론 이제 기후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다 재배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요즘 고창 같은 경우는 마카가 재배돼요. 그게 왜냐하면 시범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마카는 잉카 이런 쪽인데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모든 작물들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에도 있지만 고추는 고온성 작물이에요. 딸기나 이렇게 저온성 작물은 지금 이제 수확하고 계시잖아요. 갖고 물론 딸기 농업인 분들은 많이 못 오셨겠지만 고추는 고온성 작물이라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식 전에 발화 단계, 우리 육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육묘상을 이제 만드시고 하실 거예요. 전기 발화를 지도해 놓으실 거고. 하지만 이제 거의 제가 여기서 근무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 나갔을 때는 다 농약사에서 사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정식부터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제 정말 난 육묘를 하고 있어. 올해 어떻게 해야지. 근데 올해는 지금 좀 따뜻해가지고 좀 괜찮긴 한데 이게 따뜻한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작물을 나눠요. 우리가 10도에서 15도 이거는 이제 호온성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작물이 조금 생육이 더뎌지고 이제 20도까지 25도까지는 이제 중간 온도를 너무 고온성이 아닌 애들은 좋아해요. 하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최고 온도가 44도예요. 40에서 44도. 그런 것처럼 고온성 작물과 저온성 작물인데 우리 고추는 고온성 작물이니까 여기 내용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온도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노지에서는 여름철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조절을 못 해요. 혹시 시설고추 키우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제가 저기 가보면 시설고추는 혹시 환기팬 달아두셨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고추는 수확해서 그 한다고 돈이 많이 되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뭐 딸기나 이런 토마토보다도. 그렇지만 해놓으셔야 돼.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지는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막 못 바꿔요. 하지만 하우스에 하는 이유가 탄저병이 안 걸리잖아요. 비가림이 되니까. 비가 안 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우스의 문제는 고온이 되기 때문에 이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우스에 정식했어요. 그런데 너무 더워. 노지는 이미 개방돼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못 해주자. 좀 물만 뿌리거나 볏짚을 깔아가지고 좀 이렇게 온도 너무 급히 상승하면 조금만 막지. 혹시라도 시설이 있으면 이 환기 팬이랑 팬을 다르셔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환기도 잘 하셔야 돼. 근데 또 시설은 문제가 흰가루병이 또 많아요. 밀폐되고, 그리고 염류장애도 많고, 염류 직적이 되니까. 혹시 시설하우스에 몇 년 정도 재배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4, 5년 차부터는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절간장. 우리가 고추는 다 아시지만, 이게 키가 크면서 꽃이 같이 피면서 같이 수확도 하고 계속 무한 생장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 덥고 그러면 절간장이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짧아야 꽃이 더 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고 더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절간장이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수확량이 떨어지고 이게 할 수도 없어요. 유인도 하기 힘들고 또 자르자니 수확량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환기 관리랑 온도 관리를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출장 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온도는 이렇게 있는 대로 이제 하시는데 하우스에서도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제 개화 및 착과조구는 이게 있습니다. 작물이 크게 해서는 여기 보시면 뭐 22도 다 넘는데, 우리가 생식 생장으로 전환되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에서 이 생식 쪽이 좀 약해요. 갖고 온도가 조금 낮아요. 왜냐면 고온, 우리가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식물도 다 질소 주시잖아요. 이 질소에는 단백질 구성 원소의 하나예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병해충에 좋아해요. 왜냐? 병균 같은 경우는 가용성 질소가 많아질수록 그거를 자기 영양분으로 빨아먹기 위해서 곰팡이나 이런 세균들 이용하니까 더 약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껌을 씹잖아요. 껌 이게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알을 이렇게 쭉 늘어부셔요. 그럼 얇아지죠. 처음에 이 두께가 한 5cm인데 이걸 쭉 늘다 보면 결국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질소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개화기 때는 좀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온 관리인데, 우리 고추는 가지과 채소예요. 가지과 채소는 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가지도 있고, 다 많습니다. 감자도 있고. 그네들은 하여튼 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변온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남원이 축복받은 동네입니다. 10년 후에는 고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상기온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00인의 이 온도, 지금의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내인원 아형은 더 지금 좀 선을 하시잖아요. 여기 솔직히 저기 보절보다 편야지보다. 근데 나중에는 그 온도가 더 땡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재배할 수 있는 우리 작물의 그 재배 한계가 점점 올라가고 작물 가지수도 줄어드시니까 아마 고랭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작물을 어떻게 또 재배할까 또 연구를 또 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작형이 바뀔 거예요. 변온 관리입니다. 변온 관리에서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 야간 온도가 왜 좀 낮아야 하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시잖아요. 혹시 식사는 다 7시나 늦어도 8시에 드시지 11시, 12시에 드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낮 동안에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축적해요. 근데 전류라고 해서 이곳저곳에 에너지를 보내줘야 성장도 하고, 또 고추가 이제 꽃이 맺혀서 열매가 될 때 다 이게 다 배분이 돼요. 그러려면 온도가 낮아야 돼요. 계속 높다 보면은 호흡만 하려고 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저거보다 다소 낮은데, 이거는 좀 이제 노지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이제 낮 동안에 이제 아침에 좀 물 뿌려주시고, 이제 우리 이랑에다가 볏짚도 이렇게 깔고 이렇게 좀 피복하잖아요. 그러면 좀 지온이 좀 떨어져요. 하지만 폭염이 왔을 때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착각이 이제 우리가 개화가 꽃이 피고 45일이 되면 열매가 이제 다 돼요. 수확이 돼요. 그때 45일 걸리는데 이 정도의 온도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노지다 보니까 이게 다 이론적인 거예요. 말로는 그렇지 어떻게 노지에서 스마트팜 노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우스에 물론 계신 분들은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노지에서는 자 농사는 하느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지만 항상 온도는 작물이든 사람이든 어느 정도의 이
작물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성이 있어서 버텨요. 하지만 우리 단백질 구조는 온도가 35도, 40도 넘어가 버리면 식물도 똑같아요. 죽어요. 안 돼요. 우리가 초기 위조점, 뭐 무슨 위조가 될 때 초기 위조점이다, 뭐 영구적으로 위조돼서 죽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 학술적인 용어고 거의 지금 대부분 해도 어차피 관리는 되세요. 그러니까 재배 부분에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요. 단 영양 관리할 때 이제 밑거름이나 아까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양분을 섭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광입니다. 고추는 그렇게 막 광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요. 우리 가지가치와 토마토도 그게 호광성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형광은 아닌데 어느 정도 중일, 가지가는 거의 중일성 작물. 뭐냐? 그냥 빛이 너무 많아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없어도 문제는, 물론 너무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타지 않는다. 땡한 양에. 대신에 이제 광합성 논리는 항상 오전에 많이 하니까 광합성의 기본 조건은 광과 그 다음에 H2O인 물, 그 다음에 양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오전에 물을 주셔야 돼요. 설마 한여름에 혹시 물 막 안 주시죠? 어떤 분은 이제 토마토도 가지과잖아요. 고추도 가지과인데 시설하우스인데 1시에 찬물을 그냥 여름에 뿌리시더라고. 그럼 다 말라, 걔네들 다 푹 익어버려요. 물론 노지에서도 혹시라도 진짜 더울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낮에, 아침에 주세요. 오전, 아침. 9시나 8시, 9시 이때쯤 주셔야지. 막 11시, 12시, 1시, 2시, 아유, 밥 먹고 줘야지. 그러면 익어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 점은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왜냐? 그 광합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광합성 모시도예요. 이제 이산화탄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또 다른 생리작용 그런 게 다 필요해요. 양분이에요.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원에서도 1층에 검정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추는 그렇게 토양 검정까지 해서 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이제 본인께서 2, 3년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아유, 내 고추는 잘 안 자라. 맨날 칼슘결 비비 와. 뭐 문제가 있어. 뭐 맨날 연맥이 막 이렇게 좀 노랗게 이렇게 좀 결핍 증상이 와. 그러면 한번 토양 검사를 의뢰해 보세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 노지는 염류 식적이 잘 안 됩니다. 그지만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된 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맞추긴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비료를 많이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본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새 영농 실용교육은 표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력, 땅도 본인이 그 양분이 왔을 때 정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량작용도 그것도 있는 거예요. 왜? 어떤 한 양분이 몽땅 왔을 때 야를 컨트롤 해야 하잖아요. 많이 준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면 안 되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 토양도 기량작용이 오는 거예요. 특히 양분 간에도 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웃거름은 근데 한 이제 요소랑 염화가리를 이제 한 2번 정도 주시면 돼요. 남원 같은 경우는 3번까지 주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후기에 뭐 10월까지 이제 수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3차 추비해봐야 대만 길어지고 좀 안 좋다는 다 민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 2차까지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 때쯤 되면 더 이제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거름 할 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밑거름인데 석회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하지만 석회도 몽땅 넣으시면 안 되고 이제 표본으로 한 150kg 정도 넣는데 하여튼 그건 또 뒤에 해놨습니다. 왜냐 이 고추는 천근성 작물이에요. 이게 천근성 너무 얕게 거의 30cm 정도밖에 안 있어요. 우리가 이랑을 혹시 여기 책에도 있었지만 20cm 이상 이렇게 두둑을 이랑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작년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탄저병이 좀 많았다고 통계청에서도 조사가 됐고 그랬습니다. 전 지역을 이렇게 봐도 그래도 잘 대응을 했어요. 빨리 우리가 예보도 되고 또 기상청에서 발빠른 대응을 해줘서요. 근데 이제 이렇게 30cm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랑을 20cm 이상 해놔야 탄저병에 걸린 이제 고추가 있어요. 그러면 탄저병은 곰팡이병이에요. 이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옮겨져요. 역병도 마찬가지고 또 탄저병은 곰팡이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또 옮겨집니다. 그래서 역병 같은 경우는 더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역병이 요즘 없지만 그래도 곰팡이와 이런 모든 것은 다 튀어요. 튀어서 다 움직이니까 30cm 이상 이랑을 이렇게 두둑이 해주시고 그다음 거기다 멀칭도 해주시고 또 좋은 게 볏짚도
토양에다 물론 넣긴 좀 힘드실 거예요. 다 소 먹이로 가고 또 다른 데에 가니까. 하지만 볏짚이 여기는 제가 아까 전에 안 썼지만 토양 개량에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할 때 뭐 2일 경과하면 이제 고사가 돼요. 왜? 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여기 이제 표본적으로 해놨지만 이게 이제 본인 이제 농업인들께서 포장 다 아시잖아요. 상태 아시잖아요. 어디 땅을 가보면 이제 너무 축축해요. 3일이 지나도 우리 토양에 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더 이후에 줘야죠. 근데 사질토, 모래가 섞이고 이렇게 우리 사양토가 참 좋은 땅인데 좀 식질인 토양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많이 머금는 토양. 거기다가는 자주 물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뿌리가 과습해서 호흡도 안 되고 뿌리에서도 호흡을 합니다. 영양분을 소비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좀 물은 포토를 봤을 때 좀 마르기 전에 조금씩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2, 3일입니다. 이제 토양은 이렇게 있고 pH는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양분 봤을 때 산성에 따라서 흡수되는 양분이 있고 또 염기성, 중성에 이렇게 흡수되는 양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고추는 6.5 거의 약산성에서 중성 사이예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토양이 기본이에요. 솔직히 이 육묘상에서 이제 우리 본엽이 여러 매고 첫 꽃이 핀 거 거의 이제 육묘하시면 70일에서 80일 묘를 사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육묘를 잘해도 이거를 토양이 안 좋으면 자 결국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물론 우리 입에 있는 그 기공이라는 입에도 숨 쉬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산화탄소랑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하는데 영양분은 또 연변 시비도 다 하시잖아요. 입에서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토양이 망가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대에 석회를 많이 뿌려서 농사를 지시면 잘 되실 거래요. 하지만 후대에는 그 땅은 조금 문제가 생길 거래요. 왜냐? 석회는 산성을 개량해 주잖아요. 그럼 그 땅은 결국 염기성을 받게 줘. 나중에 그러면 산성화 시켜야 되지만 그렇게 되려면 좀 걸리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pH를 좀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 통기성을 또 좁히해서 이 땅을 파보면 지렁이가 있으면 또 통기성이 좋아. 지렁이들이 이렇게 또. 근데 요즘은 약이 좀 독하다 보니까 지렁이가 많이 없어요. 친환경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토양 보면 지렁이들이 있어요. 괜찮고. 그러니까 뭐 막 독한 약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초제는 가급적 많이 쓰시면 안 돼요. 토양에. 아까도 우리 그 잔류 농약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제초제는 좀 잘 신중히 써주셔야 돼요. 육묘 관리입니다. 육묘는 다 중요해요. 육묘 회사에서도 이렇게 육묘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전열 온사를 하잖아요. 이 겨울철에 육묘를 하시니까. 근데 보면은 여기서 노화묘가 오고 불량된 이유가 이제 이게 치잖아요. 비닐이랑 따뜻하게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장애가 와요. 너무 습기가 오고 환기가 안 돼요. 왜냐 찬바람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얘네들이 몸살을 앓거든요. 그래서 육묘할 때는 좀 가급적 많이 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온도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종은 지금 이제 육묘하신 분들 1월 하셔서 이제 아마 곧 1월 설진하고 많이 하실 거예요. 2월 초나 그때 하시면 이제 하실 건데 하시기 전에 미리 침종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자들은 겉에 외피가 있습니다. 거기서 외가피라고 해요. 옆에 이렇게 종자도 그 안에 있는 씨랑 그 배젖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자기를 감싸려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씹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담근 다음에 한 30분 정도 담기셔요. 그 다음에 10시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너무 안 되면 빨리 하셔야 돼. 그래 너무 급하면 한 4시간이라도 4-5시간이라도 하고 또 침종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파종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얘들이 발화가 안 돼요. 그러면 혹시 탄저 저항성 품종 이렇게 육묘하신 분 계세요? 이제 아시아 종묘나 이렇게 코레곤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씨 하나에 10만 원이 넘어요. 종자, 통 하나에 이게 그런 거는 만약에 발화가 잘 안 되면 돈을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묘를 한 주에 뭐 한 500원 팔 수 있는데 이 몇 개가 다 죽은 거야. 많은 수가. 그러면 손해니까 항상 침종을 좀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파종 방법은 이제 이 트레이를 이제 써야 하는 이유가 다 쓰시지만 이게 끊김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마 꾸겨 넣다 보면은 꺼낼 때 문제가 생기니까 좀 108 트레이가 좋다고 합니다. 구가 있는 게.
그리고 육묘성 할 때 이제 30도 넘을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전열상 해놓고 덮개로 덮어놓고 이렇게 비닐 쳐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뜨거워져. 뜨거워지면 고온장애 가요. 그렇게 되면 안 좋으니까 야간에는 조금 낮게 하니까 조금 환기를 적절히 해주세요. 좀 너무 낮에 좀 더울 때 좀 해줘야지 추울 때 막 이걸 계속 열어주고 하면은 이게 또 안 되거든요. 몸살을 놔주니까. 그리고 단수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해주세요. 오전에 해야 하는 이유가 아까도 오후보다는 광합성이 또 잘 되고, 물론 이게 우리가 하우스에서 하고 온실에서 하시니까 상광이 들지만 그래도 오전에 해야 우리가 이 작물들은 오전에 광합성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비배 관리는 이제 6매가 됐을 때 이게 얘네들이 엽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양분 비절 현상이라고 이게 조금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 시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연면 시비는 이제 물 20리터에다가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근다고 욕심내서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 상토 내에도 양분이 있어요. 왜 6매까지는 그 전까지는 양분 안 넣어? 왜? 상토에 있는 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근데 이때쯤 돼 6매가 되면 얘는 이제 약간 노란해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판단하는 거예요. 빨리 한 번 줘야겠다. 이제 육묘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되면 육묘 이렇게 파랗게 잘 돼요. 근데 너무 습하다 보면 잘록병도 오고, 또 잘록병은 아까도 pH 6.5 좀 약한 성이잖아요. 이것이 중성이 되면 안 돼요. 잘록병은 좀 pH를 6.5 정도 맞춰주면 잘 안 와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정식했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정식했을 때 좋은 피해고, 이제 여기 너무 이제 육류했을 때 피해를 받은 거예요. 조금 정상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새순도 좀 먹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육묘별로 단계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싹이 트고 본엽이 있고, 육매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연면 시비 좀 하라 그랬잖아요. 연면 시비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이제 정식을 하실 때가 된 거예요. 이때가 되면 육묘상에서 이제 농약사에서 이제 다 맡겨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정식 하시려고. 그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육묘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도 어차피 그 정식 5월달 하면 이 온도에서 약간 편차가 있지만 이 온도가 맞춰져요. 그래서 이 온도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과실이 맺히려면 과수도 마찬가지고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펴야, 꽃이 생식기간인데 이게 펴야 열매가 맺혀요. 고추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저온이 되면은 호수가 썩어져요. 그러면 이만큼밖에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탄저병이 오고, 뭐 역병은 잘 안 오지만 바이러스병 걸리고, 또 나방류에 의해서 식재가 담배 나방 같은 경우가 와서 이렇게 구멍 뚫고 품질이 안 좋아지면 더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 또 고온 관리는 어차피 근데 고온 관리할 때 이 정도가 있는데 다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꽃도 많으면 안 돼요. 이게 많이 달리면 옆에 수확하거나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이병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 하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옮겨 심기인데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육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옮겨 심을 때 이제 육묘 하다가 이제 옮겨하는데 너무 적게 하면 좋은데 뿌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보시면.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야간 온도는 15도 이상 다 유지하는 이유가 고추는 고온성이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면 생육이 터져지고 문제가 생겨요, 영양적으로. 너무 뭐 8도까지 떨어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 기온이 따뜻하니까요.